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3단원이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개념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수함수가 이제 뭐였는지 그 여러 가지 그 성질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질들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정의역, 치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함수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 뭐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이 뭔지, 그 외에 또 다른 특징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 지수에 그 변수 x가 들어있는 꼴의 함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들어가는 그 x의 범위, 정의역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x는 모든 실수라고 표시가 되겠고,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 그 x가 모든 실수이다 보니까 그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y값의 범위, y는 0보다 큰 실수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점근선을 이제 그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 먹었는지, 생겨 먹었는지를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일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이제 X축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X축에 해당하는 Y는 0이 점근선이 되겠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자, 0과 1 사이일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몇 컴마 몇을 항상 지나느냐, A값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0제곱은 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0,1을 항상 지나는 함수고, 이게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함수는 1대1 함수로서 표현이 됐었죠. 1대1 함수고요. 자, 지수함수 값의 최대최소인데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다 보니까 지수가 커야 최대가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지수가 커야 최대가 나오는 거. 반대로 지수가 작을 때 지수함수의 값도 최소가 나왔었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지수가 크면 그 함수도 컸었고, 자, 0과 1 사이일 때 이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였었죠. 그죠? 반대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지수가 최대일 때 그 지수함수 값이 최소이고, 최소일 때는 반대로 최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실 건데,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정의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xy를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는 게 역함수였잖아.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에서 확인했던 그 xy를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됐었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의 치역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됐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실수로 나왔었고, 자, 치역. 로그 함수의 치역은 지수함수의 정의역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모든 실수라고, 여기 지금 x가 0보다 큰 실수죠. x가 0보다 큰 실수. 자, 그리고 치역은 y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이 됐었고요. 모든 실수. 자, 점근선. 원래 지수함수는 y는 0, x축의 점근선인데, 이제 그 역함수는 반대로 생각해줘야 되겠지. 얘는 x는 0, y축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생겨 먹은 거를 한번 좀 어떻게 그려지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는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0과 1 사이일 때의 그래프였던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라는 점, 즉 밑이 상관없이 진수 x가 1이면 그 값은 0이었었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값이 0이다. 이 점을 항상 지나죠. 자,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입니다.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이제 만나는 형태이고요. 자, 그리고 7번. 그 원래 이 지수함수의 y는 x 대칭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 또한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진수가 커야 최대값이 나왔었죠. 진수가 커야 그 로그 함수 값도 최대고, 반대로 그 진수가 최소일 때 로그 함수 값도 최소가 됐었습니다.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다. 이건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진수가 최대일 때 최소가 나왔었고, 그리고 진수가 최소일 때에는 반대로 최대가 나왔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이던 로그함수이던 그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거는 지수함수 형태에는 지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는 진수의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 점이 이 집합의 원소다 라고 나와 있어. 항상 A의 원소인 것을 골라주라 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 집합은 이 로그 함수로서 그려지는 점들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점이 저 집합의 원소이니까 m,n을 저기 대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로그 ax에서 m,n을 대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m,n을 대입해 주시면 이런 식을 하나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을. 자, 그러면은 원소인 것을 저기서 찾아주려면은 우리가 저것들을 이제 점들을 대입해 볼 건데, 대입했을 때 우리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원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미 주어진 이 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 점들의 좌표를 대입한 것으로 식 변형이 가능하면은 그것도 원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하여튼 이런 꼴을 활용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기억부터 확인해 보실게. 자, 기억. 지금 저 점이 지나는지 확인해 보실 건데, 자, n 플러스 1은 로그 a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보시면 n을 한번 구해보자. 1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처음에 주어진 이 식과 이 식 둘 다 n인데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너는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am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고 am을 좀 대입해볼게. 자, 그러면은 n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n을 구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진수끼리 분리가 가능하죠? 진수끼리 분리해서 써볼게. 1 이항해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실 건데, 우리 로그 a의 a는 1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1 빼기 1 해서 1은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n은 로그 am이라는 요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니은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티그 m제곱, 2n인데 저거 한번 대입해 볼게. 자, 2n은 로그 a의 m제곱인데 이거 m제곱에서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와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n은 2 로그 am. 자, 요렇게 쓰면은 얘가 맞을까 틀릴까? 요렇게 쓰면은 지수를 앞으로 끄집어낼 때 요렇게 끄집어내면은, 자, 결론은 맞기는 한데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놓친 게 있어. 뭐냐면은 지수가 짝수일 때에는 m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m이 음수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거를 그냥 끄집어내면 안 되지. 왜냐면은 m이 음수면 진수가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그렇기 때문에 2는 일단 약분시킬 수 있다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n은 로그 a의 절대값 m인데 이게 성립하는 식인가라는 거지.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의 차이죠, 그죠? 자, 얘는 m이 양수라는 조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이 a의 원소이니까 당연히 m은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절대값을 없애서 표현할 수가 있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절대값 없애고 그대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하나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지수가 짝수일 때 앞으로 나올 때는 원래는 절대값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n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그래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로그 a의 n분의 1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얘는 그 n분의 1은 m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그 처리해 주시면은 이 식이 만들어지니까 리을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리을 4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디귿에서 요거 짝수일 때는 좀 생각을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자, 어떤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y는 x가 그려져 있을 때 다음 식 중 옳은 것을 골라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 일단은 이거 확대해서 좀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그 기억, 니은, 이것을 미리 좀 여기 써두고 좀 볼게요. 자, 기억은 2분의 1의 a 플러스 b가 과연 2d냐 라는 거고, 2d냐. 자, 니은은 이제 a 플러스 d가 과연 0이냐. 디귿은 이제 d분의 b가 로그 c의 d와 같느냐. 요걸 좀 확인해 볼게.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좀 표시해 볼 수 있는 값들은 다 표시를 좀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y는 x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y는 x라는 이 직선상의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가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몇 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표시를 좀 해보자. 보시면, 자, 여기 x좌표가 c니까 여기에 만나는, 여기도 x좌표가 여기 뭐일 거냐면은 여기는 c일 겁니다. 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따라가서 여기는 d니까 여기는 d가 되겠고요. d. 자, 여기 e니까 여기도 e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함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많은 친구들이 좀 이제 당황해 하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함수. 어떻게 보면은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 좀 몇 개 주요한 점들, 특징점들, 어떤 점들의 좌표들을 기본적으로 좀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들의 좌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들만 좀 찾아볼게. 자, 먼저 이 식이 있어. 그지? 2분의 1의 a 플러스 b가 2d냐? 라는 건데, 이 a, b, 2d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2분의 1이 있네?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x좌표가 뭐 a이거나 b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마침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a잖아요. 그죠? a.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a,2라고 볼 수가 있나? a,2.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좌표가 b,d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두 분홍색 점의 좌표는 이 지수함수가 지나니 저 식에다가 대입해 보실 수가 있겠지. 그럼 대입해 본 식을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기억부터 다시. 자, 지금 a,2를 저기 대입한다. 2는 2분의 1의 a. 그 다음에 이제 d는 2분의 1의 b가 만들어진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치, 얘네들이 곱해주면 기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우변끼리 먼저 곱한 거 쓸게. 곱할 때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지게 되겠고, 좌변끼리 더해주신 게 2d니까 아,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 점들의 좌표를 좀 대입해 봐야 됩니다. 지나는 함수에다가 대입해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들어갑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 a 플러스 d가 0이냐라는 건데,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a 값이 뭔지, d 값이 뭔지 이 그래프에서 좀 찾아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아줄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 식 있죠. 요 식을 보시면은 우리 이거 지수로 표현이 된 식을 로그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죠. 얘를 로그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밑이 2인 걸로 바꿔줄게. 다시 얘를 이제 그냥 그대로 로그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자, 2분의 1에 2는 a,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이렇게 표현했고, 자, d도 한번 찾아볼 건데 d는 어떻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냐. 잘 봐. 지금 여기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d란 말이지. 2,d.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함수가 지나잖아? 2,d를 대입하면 d는 해가지고 d 값을 구하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것도 한번 써보시게 되면 d는 로그 2에 2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서 0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위에 거는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끄집어 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만들어졌네. 둘이 더하면은 0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자, 이 값이 과연 로그 C의 D냐라는 건데, 방금 전에 이거 그 D 구하는 거 했던 것처럼, B 값과 D 값을 좀 구해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B와 D의 값을.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해주나? 한번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니까. 자, B와 D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B와 D의 값을.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점의 좌표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저 지수함수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그래가지고, 이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죠? D, C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D, C. 자, 그러면은, 저 D, C를 저기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에 D제곱은 C라는 식을 좀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의 좌표. 처음에 이제 요점의 좌표를 좀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B, D를 대입한 식이 아까 요거였었죠. 그죠? 2분의 1에 B제곱은 D.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그 BD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CD의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BD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식에서 이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BD의 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지. 자,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보시면, 여기서, 자, 바로 씁니다. 로그 2분의 1의 C는 D.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분의 1의 D는 B. 라고 쓰시면은 드디어 BD의 값을 구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BD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따라서 D분의 B는, 자, D를 밑에다가 써주시고, 분모에다가, B를 위에다가 써주십니다. 자, 이거 밑변환 공식 역으로 생각하면은 얘를 로그 C의 D로 합쳐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가능해야 돼. 그래서 D분의 B는 로그 C의 D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죠. 5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를 좀 대입해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셔야 돼. 그래서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B와 D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여기서 지수식에서 좀 구해 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그 문자가 이제 활용이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자가 들어있는 점의 좌표들을 좀 먼저 떠올려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2번. 자, 지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야. 자,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푸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정석으로 풀 때는 함수를 그려서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기억. 자, 지금 오른쪽이 더 크대. 지수는 같은데 밑이 오른쪽이 더 크네? 그럼 지수가 0보다 크냐라는 건데, 그러면 지수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이 당연히 커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은?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A가 음수면은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부등호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밑이 지금 0과 1 사이거든? 근데 지수도 0과 1 사이야. 그러면은 밑이 0과 1 사이고 지수도 0과 1 사이인 것을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1보다 작은 게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은데 그거를 이제 1보다 작은 만큼 거듭 제곱해.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자, 디귿. 이게 XY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Y가 더 크니까 X보다 이 Y 쪽이 더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얘는 틀리죠. 왜? 지금 이 밑이 더 크다라고 해서 지수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오른쪽이 더 클 리는 없죠. 왜냐면은 A가 이제 양수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A가 음수면은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기억이랑 똑같습니다, 디귿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y는 2의 x제곱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3의 x제곱.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그 여기 0,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의 그 위치 관계,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x가 0보다 클 때, 즉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는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 x가 음수인 부분에는 지금 밑이 더 작은 놈이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2의 a, 3의 a잖아, 그치? 지금 x가 a일 때 도대체 어디가 지금 x가 a인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 기억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그 3의 a 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을 물어보는 거 맞네요, 오른쪽? 오른쪽은 당연히 그 x좌표가, 즉 a 값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기억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니은. 자, 니은도 이제 비슷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지금 저기 문자를 좀 다르게 두겠습니다. y는 m의 x제곱이라고 둘 거고, 그 밑을 m이라고 뒀어. 자, 근데 밑이 지금 0과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지수가 a인데 지수가 지금 0과 1 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은 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과 1 사이니까 여기 지금 x가 0인 거 1인 거 사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을 이제. 자, 이 부분에 있는 그 함수 값은 1보다 작냐라는 건데 여기 0,1이니까 0,1보다 지금 노란색이 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도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 분홍색보다 이 노란색 부분이 더 밑에 있으니까. 자, 디귿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건데, 디귿을.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이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요거를. 자, 밑이 더 큰 놈에 대한 함수값도 더 크냐라는 건데, 지금 밑이 더 큰 게 분홍색이잖아요, 그죠? 분홍색은 밑이 더 크지만은, 이 지수가 이제 음수일 때에는 오히려 밑이 작은 놈이 더 컸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2-3번을 보시면, 자, 어떤 그림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냐? 선분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죠. A, B가 2고 B, C가 4야. 자, 우리는 여기서 A의 값을 좀 구해주라는 건데 A의 X좌표를 소문자 A라고 뒀네요. 그랬을 때 BDC의 넓이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해주라는 것도 있어. 이 BDC의 넓이. 자, 요걸 한번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좀 함수라고 나와가지고 막 좀 당황하고 잘 못 푸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뭐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 점들의 좌표를 좀 구해 보셔야 돼요. 항상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해 봐야 돼. 자, 점들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또 어떤 식을 쓰면 되고, 점들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 점 A의 좌표를 소문자 A라고 뒀거든요. X좌표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소문자 A라고 쓰고 들어갈 거야. 소문자 A라고 이렇게. 자, 이거 다른 색깔로 좀 쓸까? 자,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 점 A는 요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니 저 X좌표 A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4 로그 2의 A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고, 문제 조건에서 AB가 2고 BC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AB가 2면은 A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간 거니까 X좌표가 2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2, 자, Y좌표는 동일하죠? 4 로그 2의 A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점 B에서 BC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위로 4칸 간 거죠.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니까 더하기 4를 해주셔야 되겠네. 자, 점 C의 좌표는 X좌표는 동일하게 나오고 Y좌표는 더하기 4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는 A값을 구해주라라고 이제 했었죠. A값을. 여기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은 그 점의 좌표를 좀 기본적으로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의 좌표를. 자, B는 이제 이 지수함수가 지나는 거니까 지수함수에다가 뭐 좀 대입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얘는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Y에다가 4 로그 2의 A를 넣고 X에다가 저 A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 이게
그 좌변은 로그인데 우변은 지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그 값이 나와야 되고요. A 값이. 물론 여기는 A 값이 간단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 문제는 A가 2일 때가 정답이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로그 지수값을 같다라고 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런 문제는 엄청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직접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식은 식을 세울 수는 있으나 거기서 A값 구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좀 활용하기 힘들어. 그러면 얘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이제 얘를 한번 대입해보자. 얘는 점 C거든요. C. 로그 함수가 지나잖아요. 그죠? 얘는 B였고. 자, C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Y좌표에다가 4로그 2의 A 더하기 4라 쓰시고 X좌표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자, 4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양변을 4로 나눌 수가 있고요. 나눠요. 그러면 여기 로그 2의 A 더하기 1은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나올 것이네. 자, 그러면은 이거 1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시면은 저거는 이제 로그 2의 2죠. 로그 2의 2. 얘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식에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야 될 것이니 이렇게 같다라는 식을 쓰시면은 A가 2가 나오겠다. 이렇게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로그로 표현이 된 거를 지수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좀 정리가 잘 안 되더라. 근데 로그로 표현된 점의 좌표를 로그에다 대입해서는 식이 좀 나오긴 하죠, 지금. 자, A는 2라고 구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BDC의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였거든요, 그죠? 두 번째. 자, A 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좀 대입해가지고 이 점들의 좌표들을 좀 정리해서 쓸게요. 정리해서. 자, BDC만 알면 되니까 BDC만 좀 쓸게. 자, A가 2입니다. A가 2. 자, 여기 A가 2입니다. A가 2. 자, 요 점의 좌표는 일단 Y좌표가 지금 8인데 지금 이 지수함수가 지나는 것이니 지수함수에다가 이제 Y에다가 8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8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은 2에 x-3 더하기 2니까 2 넘겨주시면 자, 6은 2에 x-3이네. 이거 로그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x-3은 로그 2의 6이 되는 거니까 x는 마3을 이항해준 것으로 세항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점 뒤의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 뒤의 좌표는 로그 2의 6 플러스 3, 8로 좀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BDC 세 점의 좌표들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 그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자, 밑변은 점 CD에 X 좌표의 차로 요거 두 개 X 좌표의 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점 CD의 X 좌표의 차 로그 2의 6 더하기 3에서 4를 빼니까 빼기 1이고요. 높이는 이제 Y좌표의 차이가 4였습니다. 곱하기 4로 들어가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약분해 주셔가지고 여기 2고요, 2. 자, 1은 로그 2의 2로 바꿔가지고 로그 2의 6에서 로그 2의 2를 빼 로그 2의 3이죠. 그래서 2 로그 2의 3이라고 써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까 2의 S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값은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고, 자, 지수를 여기 진수 자리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3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9가 될 거야. 자, 이거는 우리 위치 같으면은 그 진수로서 결과가 계산이 됐었으니까 답을 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의 좌표를 구해서 얘 미지수를 찾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길이나 넓이 이런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4번을 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포개어지지 않는 것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야. 겹쳐지지 않는 것을 구해줘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어쩌고, y축으로 평행이동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어쩌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평행이동을 하면은 절대 미친 2가 변하지 않죠. 자, 그리고 대칭이동은 x축 대칭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해주면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해주시게 되면은 x, y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역함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역함수를. 자,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x 쪽이나 y 쪽의 부호가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역함수에 대한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거? 일단 x, y를 좀 바꿔놓고 보시면 x는 2의 y제곱, 얘를 바로 그 로그식으로 바꿔주시면 y는 로그 2의 x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밑이 같은 어떤 역함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자, 이런 꼴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찾아주라라는 거거든요. 기억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함수에서 y축 대칭이 돼서 x의 부호가 바뀐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니은은 지금 이게 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로 생각해 주시고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디귿은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x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분의 1배 된 거는 얘를 이동해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식을 여기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은 저 지수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수식을 뭔가 역함수 y는 x 대칭에서 로그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뭔가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대칭 이동이 된 것 같고 x축으로도 뭔가 평행 이동이 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얘네들을 활용해준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보시면, 자, 미음은 이제 이거 역함수 만든 다음에 y축 대칭 해서 x의 부호가 바뀐 거죠. 미음은 오케이. 자, 비읍은 밑이 2의 제곱, 진수도 x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앞으로 나와주시게 되면은 얘는 y는 로그 2의 x가 되니까 이거 역함수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왜?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진수가 짝수일 때에는 나오면서 진수가 반드시 절대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입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 함수가 얘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얘는 x가 음수일 수 없지만 얘는 x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y는 로그 2x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얘는 얘하고 얘 그 y축 대칭을 한 요놈까지 포함이야.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저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입니다. 유함수다라는 거야. 유함수. 그래서 엄연히 다른 함수니까 비입은 틀린 거고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옷. 그 지수가 홀수일 때에는 그냥 그대로 나와도 됩니다. 지수가 홀수일 때에는. 그래서 요 시옷 같은 경우에는 저 y는 해주고, 자, 밑이 2의 세제곱, 진수도 x의 세제곱이니까 지수 나와서 약분돼.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얘는 역함수 만들고 y축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문제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마이너스 3이 뭔가 곱해진 느낌이니까 넌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대칭 이동이 된 겁니다.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숫자 3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자, 3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2에 로그 2의 3으로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거 밑이 같으면은 이거 진수로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3 맞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밑이 같기 때문에 이 지수끼리 더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로그 2의 3에 더하기 1로써,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대칭 이동이 됐고, 이거 요렇게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응이 맞는 설명이다. 틀리다라고 많이들 오해할 수 있는데 로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 비읍 두 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두 함수와 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진수를 좀 분해해서 보시면, 로그 3의 9가 2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이렇게 있어. 일단, 이 두 함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 두 함수 그려보고 두 직선을 그려볼게. 자, 요거, y는 로그 3의 x. 얘를 y축으로 전체적으로 위로 두 칸 올린 거 이렇게 좀 그려주겠습니다. 얘는 y는 로그 3의 x에 더하기 2야.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1, x는 9입니다. 자, 여기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은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겠고요. x는 9는 좀 더 오른쪽에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 개의 선들로 이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인데 이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이게 그 흰색, 노란색, 로그 함수가 이제 위로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굴곡이 일치할 거야, 굴곡이. 굴곡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만큼을 여기로 좀 잘라주실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 있습니까? 잘라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주황색 윗부분을 이제 날려. 여기는 이제 날리는 거야. 날리고, 이제 그거를 밑으로 이렇게 잘라서 옮긴 거지, 이렇게.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가 얘네들이 빼서 8이고, 직사각형의 세로, 이제 이 두 점의 좌표를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1,0이고, 노란색은 x에 1 넣으면 지금 몇이 나오죠? 이게 2가 나오죠. 이게 지금 위쪽으로 두 칸 옮긴 관계이니까 이게 2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16,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평행 이동해주면은, 잘라서 옮기면은 뭔가 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6번. 자,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 P가 뭔지 모르는데, 이 로그 함수와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나고, 어떤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P의 합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자, 보시면 일단 저 로그 함수는 P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x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뭔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그래프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니까 대충 한번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점근선이었죠? 그럼 x가 4분의 p가 점근선입니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자, 근데 이 로그 함수와 x는 3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 x는 3은 이제 그거 볼 건데, 뭐 이렇게 왼쪽에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랑 만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울 수 있는 식은 이 점근선과 이 분홍색 선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야. 기본적으로 저 x는 3은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그려줘야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값 간의 대소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양변에 4 곱해서 p는 12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끌어내 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절대값 지수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x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함수로 볼 수 있지. 자, 요 지수함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긴 가는데, 이게 그 절대값은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정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가정을. 자, 첫 번째 가정. 만약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으면은 접어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다. 그러면은 접어 올리는 게 절대값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지? 자, 요런 상황일 때 저 y는 8이라는 그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y는 8은 상수함수로서 가로로 그어지는데, 지금 이 지수함수 점선하고 가로로 그어지는 y는 8하고 이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안 만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어서 절대 접어 올릴 수가 없을 때에는 저런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안 일어나더라. 그럼 이 문제는
x축 아래로 내려가서 접어 올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아랫부분 이제 잘라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좀 잘라서 옮길게. 얘는 이제 지우고, 잘라서 옮겨주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제 요 점선은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시게 되면은, 자,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지금 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p잖아요, 그죠? 원래 점근선은, 얘는, y는 마이너스 p가 점근선이야. 그럼 접어 올리면은, 이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y는 p가 점근선이 될 거야. y는 p. 그죠? 자, 이렇게 상황이 조성이 됐을 때, 저 y는 8이라는 상수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어지면 안 되고, 이 y는 p와 x축 사이, 이런 식으로 지나야 반드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세워볼 수 있는 식은 뭐냐면은, x축과 y는 p 사이에 8이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 x축 y는 0, 그 다음에 여기 y는 p 사이에 8이 존재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p는 8보다 크지만 12보다는 작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정수 p의 합이니까 9, 10, 11로 3개의 합 30으로 3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이 있어야 접어 올려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필수예제 3번. 저 로그 함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양수 k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그러면 저 로그 함수가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제 내려가긴 가는데 지금 k가 양수일 때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맞습니까? 오른쪽 아래로. 근데 이게 어떻게 내려갈 수 있냐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3, 4분면을 안 지나야 된다라고 했으니 지금 요거는 3, 4분면 지나는 상황이고 얘는 안 지나고 얘도 안 지나는 겁니다. 그럼 3, 4분면 안 지날 때는 어떤 조건식을 세워주어야 되느냐? 우리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지금 3, 4분면 안 지나는 거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3, 4분면 지나는 거는 지금 요 x표 친 거거든. 안 지나는 거는 얘네들은 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3, 4분면 지나는 거, 안 되는 거, y좌표가 0보다 작습니다. 즉, 이 문제는 y축과의 교점에 y좌표가 0 이상이다. 라는 식만 세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 y는 로그 5분의 1에 k의 x 플러스 4인데 얘가 x가 0일 때 y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5분의 1에 x가 0일 때 자,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식이 이게 맞죠, 지금? 이게 지금, x가 지금 3분면 안 지난다? 그쵸.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밑을 5분의 1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요거 반대로 써야 되겠죠? 대소관계. 4k는 1보다 작아서 k는 4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달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지금 여기 지금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0인 거. 즉,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0. 그 원점이잖아요. 그죠? 원점도 3, 4분면을 안 지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등호까지 포함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자, 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일과 0이다. mn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저 두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얘를 역함수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자, 먼저 x, y를 바꿔주신 다음에 정리해볼게요. 이걸 n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로그식으로 바꿉니다. y-m은 로그 2의 x-n이고 -m을 넘겨주시게 되니까 y는 로그 2의 x-n 더하기 m 이 식이랑 일치하죠. 이 식이랑.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서의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가함수일 때 역함수는 교점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 자, 어떤 그 y는 x가 그려져 있을 때, 자,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랑 만났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y는 x와의 교점이랑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교점의 x좌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도 지나는데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 나머지 하나는 0이네. 그럼 y좌표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지.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저 두 점의 좌표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함수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지수함수가 지금 y는 2에 x-m 더하기 n인데 이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0,0부터 대입해 보시게 된 식이 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 식이 얘입니다. 자, 얘네들이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 그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게 되면은 1은 자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 자, 이거 식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동류항 정리를 해줘야 돼. 동류항 정리란 일단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지수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주느냐. 지금 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을 미리 좀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동류항으로서 기능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한 개가 있는데 2분의 1개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2분의 1개 빼주시면 자, 1은 자, 한 개에서 2분의 1개 빼주면 2분의 1개 남죠. 그죠? 요거를 좀 풀어주시는 거다. 요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양변에 1을 곱해줘 가지고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m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 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은 0은 자, m 값이 마이너스 1, 2 더하기 n으로서 표현이 되니까 n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둘이 각각의 값을 구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자, 그 다음에 5-1번. 자, 정의역이 저렇게 나오는 놈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 함수 형태를 보시면 y는 자, 3로그 x, 그 다음에 x로그 3이라고 나와 있네. x로그 3. 마이너스 2에 자, 3에 자, 로그 100의 x인데 로그 100은 2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분해를 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은 쟤네들이 바꿔치게 되면은 얘는 요렇게 식이 바뀌겠네.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y는 3로그 x 곱하기 3로그 x 마이너스 3의 제곱 9를 미리 끄집어냅니다. 298에 3로그 x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좀 식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자,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치환을 해서. 자, 보시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지금 10부터 1000까지로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좀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얘네를 진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로그로 만들면 되겠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결국 로그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1과 3 사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네. 1과 3 사이. 자, 그러면은 요 지수가 1과 3 사이입니다. 지수가 1과 3 사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밑이 3인 것으로 생략을 해주게 되면은 밑이 3인 것으로 여기다가 밑을 3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3의 1제곱, 3의 로그 x, 3의 세제곱 해주시면은 결국 3 로그 x,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3로그 x가 지금 여러 번 등장하니까 얘를 치환을 해서 좀 풀어볼게. 는 t라고 두겠습니다. 자, 요 식 오른쪽에 쓰시면 y는 자, t로 바꿉니다. 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면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문제죠. 2차식의 최대 치수 문제니까 완전 제곱식 하는 문제야.
t-9의 제곱. 자, 81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t는 3과 27 사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t가 9일 때가 나오겠네요. t가 9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1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최대값도 구해보면은 t가 27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18의 제곱에서 8을 빼준 것으로, 그럼 18의 제곱 324에서 8을 빼가지고 최대값은 316, 이렇게 좀 구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어떤 그 정의역 치역에 대한 문제인데, 합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성을 해주면서 범위를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는 1과 4 사이입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그 합성함수는 지금 gfx야, gfx. 자, 그러면 지금 일단 fx를 써보면은, f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인데, 완전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는 gfx의 치역이니까, 사실 이 gfx는 지금 g에다가 fx를 넣어준 것이니, 결국 얘는 3의 fx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3의 fx.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놈의 그 y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결국 이 지수에 있는 fx의 범위를 구해주기만 하면은 그걸 토대로 이놈의 치역의 범위도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x의 범위, 즉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f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 자, 우리 이거 이제 많이 했었던 거죠. 그죠? 자, 얘는 이제 x가 3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대는 3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값인 1을 대입해 주셨을 때네. 최대값은 그냥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fx의 범위를 어떻게 써주실 수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3의 fx의 범위 구하고 싶다. 그럼 3을 그대로 달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3의 fx, 3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a가 얘고요. b가 얘니까 곱해서 1이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